자,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피해자 특성별 상담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동 성폭력, 청소년 성폭력, 장애인 성폭력, 이주 여성 성폭력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 성폭력입니다. 아동 성폭력 상담할 때 유의할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기본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의 법적 지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형사 미성년자인지, 촉법소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소년범인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보호자의 인지 여부, 그리고 인지 경로, 그리고 인지 시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아동의 의사 표현력이 어느 정도인지, 진술 능력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피해 아동 주변에 있는 자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주변인들이 있는지, 가족인지, 또 유치원, 학교 등의 반응은 또 어떠했는지 그 평가 자원들, 바라볼 수 있는 자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자의 반응과 태도도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동 개별 면담을 통해서 아동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아동 성폭력 사건은 사건 대응에 있어서 대부분 부모의 의견이 우선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인 아동의 의견은 무시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아동 개별 면담을 통해서 아동의 의견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아동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부모 지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부모의 반응과 태도는 아동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지지하고 또 그런 교육과 또 필요한 정보들을 부모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는데요. 그래서 부모에게 뭐를 해주냐면 부모가 아동에게 보호적이고 안정감 있는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부모를 지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동 성폭력은 부모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결정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아동의 입장을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은 또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부모가 충분히 고민한 끝에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해 아동을 직접 만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부모 상담을 통해서 아동의 상황이 어떠한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요. 파악하면서 부모 문제도 함께 다뤄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 피해 아동의 상황과 요구 파악이 어려울 정도로 이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부모 자신의 얘기만을 길게 장기간 계속 할 경우도 있거든요. 이때는 부모에게 뭘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이런 지원의 주된 목표가 부모님이 아니라 아동의 치유라는 거, 그것을 분명히 알리고 직접 피해 아동을 만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 부모에게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아동의 상담이 꼭 필요한 경우에도 보호자가 아이가 성폭력 사건을 얘기하는 것을 꺼려한다. 그리고 아동 상담의 치료 등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부모를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문제를 덮어두는 것은 아동을 위해서 올바른 해결책은 아니다. 예, 이것을 부모에게 설명을 하고 아동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부모를 상담원은 지원을 해야 됩니다.